같시야요. 나는요 당신의 후렴각시야.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시죠? 게임할 때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껏 하기에 더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대로 두는 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과 게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도에 게임을 종합예술로 분류했을 만큼 게임은 순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여러 명이 함께 즐기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ADHD 아동에게는 집중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자폐 아동에게는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임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주는 재미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게임 산업은 점점 더 빠르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게임을 21세기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의 게임 시장은 세계 5위로 게임의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비대면 시대가 된 요즘, 게임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인데요.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분석하고 게임을 기획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디자인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게임은 e스포츠라고 불리며 프로게이머들이 각종 대회에서 게임 실력을 겨루는데요. 프로게이머들은 운동선수들처럼 프로 구단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각종 대회를 섭렵합니다. 게임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니 더욱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이제 게임은 하나의 또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처럼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보호자님들이 어릴 때 많이 하셨던 숨바꼭질이나 소꿉놀이 같은 놀이들을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를 사귀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게임은 이제 더 이상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게임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재야, 숙제했어? 아이고, 숙제 안 하면 뭐해? 꺼내봐. 네, 할머니. 이거는 숙제가 아니고 게임이잖아. 아, 숙제 꺼내야지. 아니에요. 이걸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 저 이제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우리. 전자기기로 이렇게 학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막 숙제하기 싫어서 밀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간 됐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요. 우리 집으로 온다고 그랬어? 그런 말 없었잖아. 친구들 안 와도 돼요. 무슨 소리야? 안녕, 얘들아. 오늘 같이 게임해보자. 얘들아, 안녕. 아니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게임으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요즘 시대가 좋아졌네요.
할머니. 오늘은 시우랑 지우랑 같이 술래잡기 놀이했어요. 아이고 재밌었나 보구나. 네. 그런데 시우가 술래를 잘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다 금방 잡히는 거예요. 아유. 요즘 아이들의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에듀테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과 기술이란 단어가 만나 게임처럼 재미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신산업군입니다. 게임 요소를 통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습의 자연스러운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개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게임처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엔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의 집에 찾아가거나 무작정 공터로 나가 함께 놀 친구를 찾곤 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 세상에서 친구와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 시간만 맞으면 집에서 안전하게 만나 게임도 바꿔가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함께 놀 수 있고 동시에 통화를 하며 대화도 합니다. 이러한 점 덕분에 게임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요리사가 될래요. 요리사? 우리 민재 왜 요리사가 되고 싶어? 저번에 제가 요리사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좋아하시는 손님들을 보니까 제가 참 뿌듯했어요. 아유 재밌었구나. 네. 저는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거니까 오늘 할머니가 요리하시는 거 도울래요. 아유 그럼 민재 할머니랑 맛있는 거 만들어 볼까? 네, 할머니. 실제로 저희 조카도 이제 실제에서 접해볼 수 없는 색들을 이제 게임 속에서 더 많이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정말 게임하면서 그렇게 갖게 된 것 같아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게임 속 세상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재 어린이처럼 요리사부터 의사, 소방관, 연예인, 운동선수, 카레이서, 비행기 조종사 등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직업도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게임의 재미 요소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 체험형 게임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 실제 비행기 조종사들과 카레이서들도 매번 직접 훈련을 하기 어려울 경우 체험형 게임을 통해 기량을 유지하고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아이들과 게임 사이에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자분들과 아이들의 가장 흔한 일상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민재야 과일 먹어. 이따 먹을게요. 아유 이리 와 얼른 과일 먹어. 이따 먹는다니까요. 아이고 할머니가 이렇게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빨리 와. 이따 먹는다니까. 아이 너도 숙제를 했니? 게임 그만해. 아 너 너무 오래 했어. 야 과일이나 먹고. 아이고 게임 그만해. 아 이리 줘. 아유 거의 다 깼는데. 저렇게 게임 하나로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듣고 이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여서 모르겠어요. 저도 조카가 있지만 조카가 저럴 때 저도 정말 난감하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게임 중독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과도한 제지나 간섭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가 하는 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에게는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 민재 친구처럼 게임을 하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보내고 싶어 하면서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경우 게임 과몰입 상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정말로 중독성이 있는 존재인지 학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중독이라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학계에서는 가정 불화나 학업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과몰입 역시 아이들이 과몰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통제가 되었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가까워지면서 보호자분들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앞선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이 왜 좋아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기 힘든데 게임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게 많은데 게임에서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친구들도 다 게임에서 만나요. 게임에서 게임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게임에서는 경찰관도 되어보고 소방관도 할 수 있고 요리사도 할 수 있거든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게임하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눈도 나빠지고 아무튼 안 좋은 거래요. 게임하지 말고 책 읽고 공부하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게임 못하게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로 한 건데 못하게 하시니까 속상해요. 요즘 친구들은 다 이 게임에서 저만 친구들이랑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해를 못 하셔서 너무 답답해요. 제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말하기 싫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게임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고 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학교 공부도 게임으로 하는데 할머니는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게임이 단지 재미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자 또래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또 사회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게임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금지시키기만 하면 아이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이 게임이 왜 좋은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친구들이 좋아해서 아이도 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친구들은 이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게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소개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신 뒤 아이와 대화해 보시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뻐할 거예요. 아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대화를 통해 느끼게 된 게임의 장점과 단점을 보호자와 아이 모두 각각 3개씩 작성해 보세요. 게임 노트를 작성하며 보호자와 아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같은 게임이라도 보호자와 아이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다를 테니 서로가 적은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게임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루 할당량을 정해보세요. 각자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적정한 게임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의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대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직접 경험해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게임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욕구나 성향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블록이나 찰흙,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무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관찰 일기를 써보는 등 게임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믿어주세요. 게임 과몰입 상태의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1년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몇 년 뒤에도 과몰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게임 과몰입은 특히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는 한국과 중국에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지고 게임에 과몰입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과하게 간섭하지 않고 아이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며 소통할수록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게임 과몰입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요즘 세상에서 게임은 어떤 존재인지, 게임 과몰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게임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이 게임을 통해 보호자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길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문화재단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해 보호자 게임 이해하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게임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이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분들의 풍성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게임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이 보호자분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